안녕하십니까. 홍사이언스의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변동선입니다. 자, 오늘 2023년도 3학년도 3월 학평 모의고사 총평과 관련된 내용들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모의고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학년 분들 올해 첫 번째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바로 가시면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총평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2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대급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의 1등급 컷을 보게 되면 보통 역대적으로 봤을 때는 39, 41, 42, 43 이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올해는 아마 지금 예상 컷으로 봤을 때는 1등급이 47 정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그만큼 난이도를 솔직히 조금 더 조절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문항 전체의 패턴을 보게 되면 과거의 모평과 수능 문제의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수능과 모의평가,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유형의 스타일에서 좀 복잡한 거를 좀 단순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좀 개념 중심의 문제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특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전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 또는 뭐라고 할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 생각보다 개념 중심의 물어보는 문항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어떤 스킬로서의 해결하는 것보다 유전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가계도를 보면 성상 구별하고 우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문항의 형태를 찾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항이 출제가 돼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비유전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흥분 전도 전달 문제 파트 또한 다양한 여러 개의 뉴런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2개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전체의 경과된 시간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항이고, 그 문항 또한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잘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개념 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유전 문제에 관련된 거를 각각 몇 개만 좀 보시게 되면 6번 같은 문제들은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돼요. 핵형, 핵상 문제가 되고 충분하게 문제 속에서 일컬어지게 되게 되면 분명히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딱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핵상을 먼저 얘기하고 성상 염색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문제 또한 세포 분열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통 세포 분열에 관련된 것은 보통 매칭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는 단순적 개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 형태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 이게 바로 이제 흥분 전도 전달 문제는 문제 자체가 워낙에 길다. 하지만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 속도 주어졌고 경과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비교 문항이 아니라 특별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스타일 통해서 2개의 뉴런 자극을 준 지점 확인하고 경과된 시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지점을 딱 찍고 나서 얼마만큼의 관련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14번 같은 문제 또한 과거 출제됐던 모의고사 문제 형태를 이번에는 상염색체 과거에 주어졌다면 이번에는 성염색체 형태로 찾는 문항이 되어 있고, 그래서 4번이라고 하는 세포를 주어지고 1번, 2번, 3번을 기니디 중에 뭐를 찾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세포 분열할 때 전체적인 분열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럼 체세포 분열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감수 분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기 또는 G2라고 쓰고 감수 1분열 중기,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 또는 M1이라고 쓰면서 얘네들의 숫자의 전체 유전자량을 합했을 때 요거를 모르겠지만 최소한 2번과 3번의 세포들은 짝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0과 2와 1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서 1이라고 하는 게 홀수이기 때문에 그게 1번 찾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전체 a와 스몰 a 값이 1인 거 찾았으면 얘네들은 절대 쌍으로 존재할 수 없겠구나. 즉 a 또는 스몰 a가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하는 걸 판별하시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실 수 있는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죠. 16번 같은 문제는 전형적인 다인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다 유전자 자체가 한 두 쌍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기억이라고 하는 걸 주어지면서 이게 라지인지 스몰인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됐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걸 라지2라고 하는 걸 예를 들고 아니면 스몰2라고 하는 거를 만약이라고 잡아주시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풀어주시고 그거에 관련된 조건이 존재하죠.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이런 확률을 맞춰서 얘가 라지2가 되는지 스몰2가 되는지 찾는 문항이 됩니다. 다소 다인자 문제 많이 어려워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하게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1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가계도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조건에서 우열관계 유전자 확인했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우성 또는 열성이고 둘 중에 하나는 성 또는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도가 한 가계도에 2개 이상의 유전병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그렇지, 쪼개라고 했잖아. 그래서 쪼개면서 각각 분류한 다음에 X염 색채 열성이라면 X염 색채 우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셔서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서 결국 누가 성, 누가 상 이거 확인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라 전반적인 3월 학평 문제의 트렌드는 뭐다? 개념 중심에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보시면 돌연변이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이고 가계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가계도를 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도를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건 모두 X염 색채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유전자의 우열관계, 누가 유전병이고 누가 정상인지 그거에 관련된 거 우열관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찾고 그러나 그 가계도를 통해서 아버지에 관련된 병에 확인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자녀 3번이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번, 2번을 통해서 성상 확인하게 되는 걸 성상을 확인했으니까 우열관계만 확인해서 문제 차근차근히 가계도를 풀어가는 문제 이런 연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금 유전만을 보더라도 난이도가 되게 높게 이끌어졌던 내용들이지만 개념 전체 물어보는 문항이었고 물론 유전을 뺀 나머지 비유전이라고 하는 문제 또한 아주 심오한 문제들보다는 가장 개념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 즉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보게 된 한 번 정도는 다 한번 개념을 정리했거나 아니면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적 암기라고 하는 문제들은 결국 많은 문제를 통해서 스피디하게, 좀 빠르게, 정확하고 꼼꼼하게 풀어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킬러와 준킬러 같은 문항들은 빠르게 문풀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똑같이 어떻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어떤 개념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관련된 것을 좀 정리하면서 차근차근히 필기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요령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비유전이라고 하는 계산 문제 또는 흥분 전도 전달 유전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유전 문제를 좀 빠르게 꼼꼼하게 풀어갈 연습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킬러와 준킬러 같은 경우들은 가장 중요한 건 꼼꼼하게 천천히 문제에 대한 뭘 물어보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은 앞으로 수능을 볼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대비 앞으로 조금 있으면 4월도 있겠지만 6월 대비가 먼저 가장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고3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신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신 기간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지만 내신이 끝나자마자 보통 3, 4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전 모의고사 형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1단원에서부터 5단원까지 한번 간략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 실전 문제를 계속 익숙해져 가야 될 문제풀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종류하지만 정말 개념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6월 평가원 대비 아마도 지금보다도 한 2배 정도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들고 보통 평균 등급이 등급 원점수가 한 45에서 44 정도가 되는 거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문항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풀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개념 문제는 다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거꾸로 개념을 정리하시고 킬러와 준킬러 같은 문제들은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 유형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능 시험에 여러분의 성적이 당락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개념 중심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은 문제풀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